자, 반갑습니다. 12월 27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마감 시장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국내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일 국내 증시 상승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665개, 코스닥은 하락 종목 206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1070개, 하락 종목 368개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개인의 강한 순 매도세가 나와줬습니다. 양거래소 모두.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졌으며 그에 따른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수세가 이어졌고 그 결과 증시의 상승세를 키워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금일 3.4원 정도 빠지면서 다소 약세가 나와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증시에서 주목해 봐야 될 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금일 증시에서 주목해 볼 만한 점, 첫 번째, 금융투자. 제가 자주 강조드렸습니다. 어제부터 쭉 말씀드렸죠. 이 금융투자 세력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들어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배당, 그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배당이에요.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온 움직임이 강하게 형성됐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이 배당 기준일이고 내일이 배당 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금융투자는 좀 내일부터는 매도세가 나올 확률이 크다. 그렇다는 것은 금융투자의 매수세와 함께 상승세가 나와준 종목은 다소 매도세가 나오면서 수급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고, 수급의 전환이 나옴과 동시에 주가의 변동이 있을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투자에 한번 수급 변화 어떻게 움직였나 내일 한번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지속적인 개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일 특히 강한 개인의 매도세가 나와준 모습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조 원이 넘는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일부터는 다시금 코스피에나 코스닥 모두 다 개인의 순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최근 기관의 매수세,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졌는데, 이제는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 매도 물량을 이제는 그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면서 흡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볼 게 있죠. 일단 금일 증시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양거래소 모두 다시 5일 평균선 위로 안착을 시켜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5일 평균선 위에 있고 코스닥 역시 5일 평균선 위로 안착한 모습이죠. 그리고 우선 700포인트 위로 종가 마감 해준 모습이에요. 다시금 700포인트를 지켜준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지난 12월 23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인 이후인 3거래일 만에 바로금, 그쵸? 다시금 이제는 그 5일 평균선 위로 안착을 시켜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와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일단 배당락인 다음날까지 좀 지켜보세요. 무리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매수하실더라도 전략을 좀 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전략 없이 아무거나 아무 종목이나 막 매수하시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환율의 지속적인 약세가 좀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그쵸? 환율의 약세가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으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죠. 아무튼 금리 인하가 되지 않고 있고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은 될 수 있으나 좀 됐었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수는 있어요. 다음 FOMC 회의에서도 2월이죠. 금리 인상 속도가 충분히 조절될 수는 있어도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은 적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부근에서, 그쵸? 저는 슬슬 박스를 좀 그려면서 이렇게 계속 약세가 나와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뭐 1200원 이하로 다시금 정상화된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다시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한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금 몇 거래 연속이죠? 한 8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음봉이 나와주진 않을 거예요. 분명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이다. 그 반등 시기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금일 증시에 대한 얘기 해드렸고,
또 하나 봐드릴 게 나스닥 선물이 나쁘지 않아요. 뉴욕 증시 선물 자체가 나쁘지 않고 금일 국내 증시를 비롯한 뭐 일본 증시, 중국 증시, 홍콩은 조금 밀리긴 하는데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를 포함한 이 뉴욕 증시 선물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좀 두 가지를 한번 볼 수 있거든요. 아시아 증시가 긍정적이고 뉴욕 증시 선물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 건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음날 뉴욕 증시의 상승세가 나와줄 수는 있어도 얘네도 비슷해요. 뉴욕 증시도 비슷한 게 장 초반 뭐 선물 지수가 좋아가지고 갭상승이 나와주더라도 쭉 밀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선물 지수가 좀 밀려가지고 약세로 시작해도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요. 이런 정말 선물 지수는 정말 참고용으로만 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유드릴게요. 요즘은 또 이런 식으로 옛날같이 뭐 선물 증시 좋아가지고 뭐 따라서 올라가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다소 그냥 한번 참고 정도로만 할 정도의 자료가 되지 맹신할 만한 자료는 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금요일 이슈거리가 뭐가 있었는지 하나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내년 3월부터 전면 출근 격주 놀금제도 6개월 만에 폐지하겠다. 카카오 100% 재택근무를 해체하고 3월부터는 사무실 출근을 공식화한다. 뭐 업무 상황에 따라서 재택은 가능하지만 일단은 카카오 자체도 지금 내년 3월부터 전면 출근하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와, 카카오 그동안 재택근무했어? 부럽다.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것 자체도 국내 증시, 그러니까 국내도 역시 점진적으로 지금 완전 위드 코로나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카카오도 지금 확실하게 위드 코로나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기업 위드 코로나 보시면 돼요. 기업 위드 코로나. 뭐 이젠 이 재택근무라는 게 뭐 언제까지 100%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택근무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재택근무가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올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주의 강세가 나와줄 것이고 리오프닝 관련주 체크해 봐야겠죠. 금일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항공 관련주 강세 나왔잖아요. 리오프닝 관련주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 10명 중 7명이 OTT를 본다. TV로 OTT 보는 인구가 2배 늘었다. OTT 관련주를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OTT 관련주가 리오프닝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충분히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리오프닝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중국도 이제 점점 우리나라 그렇죠? 그 드라마 이름 뭐였죠? 중국 잠시만요. 그 중국이 국내 OTT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요거. 네, 힘센 여자 도봉순. 제가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 드라마 이름을 까먹었었네요. 이 힘센 여자 도봉순 같은 이제 중국으로 이제 국내 OTT 관련주가 OTT 영화나 뭐 드라마들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인 소식이고 그런 게 지속화되면은 당연히 OTT 관련주의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리오프닝 관련주를 좀 서서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리오프닝 관련주에 충분히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 그러한 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자, 다올 인베스트먼트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고 주가의 움직임마저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다올 인베스트먼트 급등 나와도 매수하시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말씀드렸습니까?
다올 인베스트먼트, 제가 분봉까지 이렇게 보여드려서 말씀을 드렸죠. 자, 뭐라 말씀드렸죠? 강세가 장 초반 나와도 쭉 밀리는 모습이 자주 나왔다. 이러한 종목을 단기 종목으로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 초반 강세가 나왔는데 쭉, 장 초반 강세 쭉 보이시죠? 장 초반 강세, 이 장 초반 이어진 수급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어요. 장 초반 강세 밀리고, 초반 강세 밀리고. 다올 인베스트먼트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흐름이 많았습니다. 유독 전거래일만 좀 그나마 지켜주나 싶더니 쭉 밀렸고요. 금일도 마찬가지예요. 10시 반 오전까지는 강세가 나와주다가 쭉 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장 초반 강세가 나가다가도 쭉 밀리는구나. 이러한 종목들, 이 종목의 특징은 이 장 초반 이어지는 수급을 끝까지 유지해주지 못하는구나. 그런 걸 안다면은 장 후반에 이런 거 보고 추격 매수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시고, 아, 이 종목의 연속성이 있겠구나, 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 강세가 계속 이어지겠구나, 없겠구나, 그런 걸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무조건 이런 뭐 급등 나온다고 다 좋은 거 아니고 급락 나온다고 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르고 어떻게 떨어지냐, 과거엔 어떻게 움직였냐, 그러한 점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뭐 수환령 이러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수산물 6종, 검역 허가 논의 이러면서 수환령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환령 관련 얘기가 나와주면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로 써놨는데, 얘네가 대표적인 이 해산물 관련주거든요. 과거부터 이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물, 그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은 이 수산물, 이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와주긴 마련이었습니다. 뭐 사도 시푸드, CJ 시푸드, 뭐 동원수장, 뭐 사조 오양, 이런 그 수산물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와줬는데 크게 금일은 반응을 하지 않았네요. 좀 강세가 나와주다가도 쭉 밀린 모습이죠. 애초에 거래량 자체가 많이 터지지 않아가지고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이 이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는 요즘 다 개별주 위주로의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 저 오늘 위니아와 위니아 에이드가 강세가 나와줬는데, 그 강세의 원인으로는 이거죠. 최강 한파의 카본 매트가 인기다. 추위가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매트, 겨울 수혜주죠. 자, 뭐 스키장, 대명 소모 시즌 이런 거라든가 태경 BK, 백광산업, 이런 제설 관련주, 이런 겨울 수혜주가 또다시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위니아라든지 이 파세코 같은 경우는 여름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겨울 수혜주도 못 끼는 종목이긴 해요. 그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주로는 당연히 이화공영이겠죠. 그래서 금일 장중 이화공영이 정말 큰 강세가 나왔으나 바로 빠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이런 이슈는 바로 제로세물로 인한 약세가 나와줄 수 있는 만큼 매수할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 추격 매수하시면 위험합니다. 단순 이슈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은, 그쵸? 이렇게 무슨 뭘 출시하겠다, 뭔 영화가 개봉한다, 이런 확정이 되면은 반드시 제로세물로 인한 한 차례 약세가 나와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강조드리죠. 출시하기 전에, 개봉하기 전에 일단 절반 이상, 아니면 진짜 많은 비중을 매도해라. 추후에 강세가 나와주면 그때 매수 타점을 다시 잡으면 되지, 이거 오를 텐데 들고 가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북한 주요 군사시설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 이와 같은 이슈 속에 금일 드론,
그쵸? 암비소포트라든지 네온테크, MC넥스 이러한 드론 관련주가 강세가 좀 나와줬습니다. 뭐 JC현 시스템 역시도 이것도 뭐 드론 관련주로 묶으면은 묶을 수 있죠? 이러한 드론 관련주가 금일 강세가 좀 나와줬다. 그 점 기억하고 계시고요. 뭐 이런 거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예요. 여권 발급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자가 늘고 있다. 한마디로 리오프닝 관련주의 강세가 계속해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정말 한동안이 아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강세가 예측되기만 하고 강세가 나와주지 못했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도 강세가 못 나왔었고, 그렇죠? 이번 강세가 살짝 나오긴 했어요. 실내 마스크 해제에서도 강세가 못 나왔었고, 다음은 실내 마스크 해제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항공 쪽으로 긍정적인 얘기 나와주고 있죠. 여행 쪽으로 긍정적인 얘기 나와주고 있죠.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슬슬 정말 리오프닝 관련주의 강세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ST큐브 가네. 오늘 강세가 나와준 종목들, 종목 매수할 때 제가 분명 내일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융투자 제가 분명 기억하세요. 이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분명 끊길 거예요. 그렇게 연속성을 가지고서 들어오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매도세가 나올 확률이 크다. 그 점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매도세가 나오면서 수급 이탈이 나온다면은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릴 겁니다. 제가 나간 종목 중에도 있죠. 이런 모습. 뭐가 있을까요? 콜마비 NH가 있죠. 콜마비 NH. 콜마비 NH 역시 금융투자로 인한 강세가 나와줬어요. 제가 절반 매도는 권유드렸고, 나머지 절반은 일단 홀딩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일단 외인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딱히 매도 신호는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율촌화학이 있죠. 율촌화학 역시 금융투자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정말 과거부터 꾸준하게 매수세가 이어진 종목이라서 추가적인 강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판단드렸습니다. 그래서 율촌화학 역시 그래도 좀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좀 상승세가 좀 제한적이고 수급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은 빠르게 종목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고, 일단 내일은 분명 개인의 다시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수급의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전환 속에 지속적으로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수급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상승 추세 관점 유지해주고 차트가 긍정적인 종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종목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 브리핑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